전 시간에 GH 그러니까 고단측 냉매 순환량까지 했죠. 고단측 냉매 순환량,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게 냉동 효과, 냉동 능력, 저단측 냉매 순환량, 고단측 냉매 순환량 했으니까 이제 중간, 그죠? 중간 냉매 순환량 해야 되죠. 중간 냉각기의 냉매 순환량.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얘는 GM이죠. GM. 단위는 똑같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겠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GH는 뭐였죠? GH는 뭐였죠? GL 더하기 GM이었죠. 그럼 지금 얘를 구해야 되죠.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GM은 치환하면 GL 넘기면 되죠. GH 마이너스 G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노트 하라고 했던 거 한번 보세요. GH가 뭐였어요? GH가 뭐였어요? 앞에서 GH는 자 그대로 불러주세요. GL에 곱하기 큰 갈로하고 뭐 분의 뭐? IC 마이너스 IF 분의 그죠? IB 마이너스 IG였죠. 이게 GH였단 말이에요. 그죠? 요 녀석이었죠. 요 녀석. 거기서 빼기 GL이 되는 거죠. 그게 GM이에요. GM. 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GM은 GL 곱하기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G에 마이너스 G더라. 마이너스 G. 자, 얘가 포괄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 식이. 자, 그러면 잠깐 노트 하는 거 잠깐만요. 새로 적어가지고 쓸 게 많으니까 새로 적을게요. 위에 거 다 잘라버리고 쓸 게 많으니까 새로 정리할게요. GM은 GL 곱하기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G 여기다가 마이너스 GL이었죠. GL. 자,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두고 봤을 때 GL 똑같죠? GL 똑같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그렇게 되면 GM은 자, GL을 이항을 시켰어요. GL을 이항을 시키니까 GL 곱하기 갈로하고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G에 자, 요것도 안에서 갈로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 식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맨 치환이에요. 치환. 하, 미쳐보겠다 이 표정인데 전부.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자, 큰 갈로죠. 큰 갈로. 그러면 GL이 있고 큰 갈로에 GL이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하면 여기 한번 곱해주고 여기 한번 곱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한번 곱해보면 자, 곱해볼게요. 곱해봐. GL 곱하기 GL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GL에 곱하기 IC 마이너스 IF 되죠. 분의 IB 마이너스 I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곱해줘야지. 이래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GL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GL이죠. 그래서 위에 식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 그 다음에 1이면은 우리가 분수에서 A분의 B 더하기 1을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더하기 1을 하면 더하기 A분의 A가 되는 거죠.
왜? A 나누기 A는 1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요대로 갖고 올게요. 요대로 갖고 와서 GM 얘는 빼고 GM은 GL 곱하기 IC 마이너스 IF에 분의 IB 마이너스 IG다. 일단은 GL은 맨 나중에 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1은 뭐가 되냐 하면은 IC 마이너스 IF 분의 IC 마이너스 IF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1이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 갈로에 곱하기 GL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자,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워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분수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주면 어떻게 되냐? 빼주면은 밑에 부호 같으면은, 자, 우리가 분수가 있을 때 A 분의 B 더하기 A 분의 A면 얘는 답이 A 분의 B 플러스 A죠. 밑에는 같죠? 그죠? 그럼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GL 곱하기 크게 해가지고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G에 마이너스 IC 마이너스 IF. 자, 요렇게 되더라. 요게 GM입니다. GM. 결국은 이 식을 찾으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이항을 시킨 거죠. 자, 저게 GM입니다. GM. 저거 적어 두시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아까 GM 제가 이대로 한번 볼게요. IC-IF IC 가운데 거 마이너스 IF죠. IC-IF 그리고 IB-IG IB-IG 빼기 IC-IF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모지의 식이 IB 마이너스 IG 플러스 IF 마이너스 IG GL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GM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치환을 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식이 GL 요게 전체 갈로 해가지고 곱하기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C 플러스 IF 마이너스 IG다. 자, 왜 그럴까? 자, 결국은 IB 마이너스 IG죠. IB 마이너스 IG 그리고 빼기 IC 마이너스 IF 결론은 이 전체에서 이 가운데 걸 뺐죠. 그죠? 그럼 요 두 개가 남죠. 요거랑 남죠. 그래서 요거랑 더한 게 같은 거죠. 결론은 이 전체에서 요 가운데 걸 쏙 뺐으니까 얘들 두 개 더한 거랑 뭐 전체에서 이거 빼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이.
예, GM은 자 요런 식으로 식이나 이셈 이해 안 가세요? 요거요? 남는 건 맞네. 남는 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 두 개 더한 거랑 이 전체에서 요놈 하나 뺀 거랑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얘들 두 개가 같은 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주로 많이 써요. 자, 아시겠죠? 아까 GM은 제가 설명드렸죠. 요 전체에서 요걸 뺀 거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그죠? 그 두 개씩 다 알아두셔도 되고 필히 아셔야 될 건 요 식이다. 그래서 GM을 구하는 공식이 그렇게 나오네요. 중간 냉각기의 냉매순환량 GM.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좀 그나마 골머리 아픈 건 끝난 겁니다. 골머리 아픈 거는 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골머리 아픈 건 끝났고, 그래도 헷갈리는 게 아직 조금 남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냉매순환량은 싹 다 한 거죠. 고단, 저단, 중간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압축기 소요일량 나옵니다. 압축기 소요일량 5번. 저단 압축기 소요일량. 자, 저단 압축기 소요일량은 요게 제가 AWL이라고 했죠. AWL. 그리고 얘가 AWH죠. 그러면 저단이면 요 녀석이죠. 그죠? 요 녀석은, 자, 그러면 기호는 요거죠. AB 구간이죠. AWL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AWL은 GL. 왜? 저단측이 제가 요까지라고 했죠. 저단측 2까지 가니까 저단측 냉매 GL 곱하기 IB 마이너스 IA. 자, 얘가 그냥 저단측 압축기 소요일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AB 구간에 저단측 냉매를 곱해주면 되죠. 그게 저단측 냉매, 저단측 압축기 소요일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단측. 자, 얘는 여기죠. 여기니까 AWH는 GH 곱하기 IB 마이너스 IC. 자, 요거는 그냥 보시면 아실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단이랑 고단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단측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GH. 자, 고단측 냉매순환량 앞에서 제가 식 가르쳐 드렸죠. GH. 그게 뭐냐면 AWH는 GL 곱하기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G 곱하기 IB 마이너스 IC가 되더라. 왜? 아까 GH가 요 녀석이었으니까. 자, 요게 GH죠. 이게 고단층 냉매순환량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그 결론은 요식만 외우면 되죠. 요식만 외울 것도 없죠. 이해를 하면 되죠. 요식 이해해버리고 GH에 흥하는 공식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자, 공식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번 성적 개수. 이거 다 적으셨어요? 다시 IC-IF 분의 IB-IG 곱하기 IB-IF IA 요렇게 되네.
자, 요거 적고 넘어갈게요. ID-IC 고단이니까 CD 구간. 그죠? 여기도 요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ID-IC죠. 요렇게 고단측이니까. 예. 요 부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다 적으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성적 개수. 자, 성적 개수는 뭐였죠? 냉동기 효율이고 COP로 나타내죠. 자, 냉동기 효율이고 COP로 나타낸다. 그러면 자, 여기서 COP는 AW분의, 자, 요거는 AW분의 Q죠. 그죠? 그러니까 압축 1분의 냉동기죠. 증발기측이죠. 그래서 이거는 2단 압축이니까 AWL 더하기 AWH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를 넣어주면 되죠. 냉동기, 증발기 Q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게 Q 말고 일단은 GL이 안 들어갔다고 치고 우리가 냉매 순환량을 안 넣어줬다고 치고 IA-IH로 적어둘게요. 요거. 자, IA-IH로 적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1RT당 우리가 RT로 나타내려면 1RT로 나타내려면 냉매 순환량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3320을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해버리면 GL 곱하기 IA 마이너스 IH 나누기 G 곱하기 AWL 더하기 요건 GL이고 요 GH 곱하기 AWH가 되죠. 고단이니까. 자, 이런 식이 나요. GL 곱하기 AWL, GH 곱하기 AWH. 저단 냉매, 저단 압축기, 고단 냉매, 고단 압축기.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 풀어보면 자, 풀어볼게요. GL 곱하기 IA 마이너스 IG IG가 맞나? IG 뭐 IG라고도 하고 IH로 적어도 되네요. 제가 H로 적었으니까 계속 H로 적을게요. IH. 자, IH 나누기 GL 곱하기 AWL이니까 GL 곱하기 BA죠. BA 저단측 BA AB BA 그죠? 저단측 IB 마이너스 IA 이거죠. 맨 이거죠. 더하기 자, GH 앞에서 공식 나왔죠. 제가 가르쳐 드렸죠. GL 곱하기 IC 마이너스 IF 분의 IB 마이너스 IG가 GH더라. 요게 GH죠. 요게 GH죠. GH 그 다음 곱하기 AWH니까 ID 마이너스 IC죠. AWH니까 ID 마이너스 IC
해가지고 ID-IC. 자, 요게 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GL 나오죠. GL. 그리고 더하기죠. 더하기. 그러면 아까처럼 이항 시켜버리면 되죠. 이항 시키는 거예요. 이항. 이항을 시켜버리면 GL 곱하기 큰 갈로 해가지고 IB-IA 더하기 IC-IF 분의 IB-IG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상황에서 위에 GL하고 사라지죠. 그렇죠? GL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되니까 이항을 했다 치고 이항을 했다 쳤을 때 요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적 개수는 -IA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지. 곱하기 IC-IF 분의 IB-IG에 곱하기 ID 자,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COP. 자,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COP 공식이 이렇게 떠요. 아, 이거 GL 사라졌지? 이거 사라지고. 자, 이게 성적 개수 구하는 공식이더라. 자, 여기까지 적고 넘어갈게요. 자, 다 적었었으면은 이제 한번 책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 2단 압축 나오죠. 2단 압축.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냉동장치의 증발 온도는 피냉동물체에 의해서 어쩌고 돼 있는데 요거 네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한 대의 압축기 보이죠? 한 대의 압축기에서 압축비가 저하되므로 단위 능력당 동력의 증가를 가져와 비경제적이다. 요거 줄 거 주세요. 한 대 압축기로 압축했을 때 그만큼 올렸을 때는 압축비가 너무 커서 동력에 지장을 주더라. 동력 소비량에. 그리고 이 결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냉매를 2단 또는 3단으로 압축하는 것을 다단 압축 방식이라고 한다. 줄 거 주세요. 다단 압축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압축비가 6 이상이면 2단 압축을 실시한다. 압축비가 10을 넘으면 3단, 온도가 더 낮으면 다원 냉동 사이클을 채택한다. 까지 줄 거 주시면 돼요. 자, 2단 압축을 채택하는 이유. 자, 거기 나와있죠. 방금 줄 건 거. 그래서 2단 압축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2단 압축 적정한 게 밑에 보면 압축비 나오죠. 압축비. 압축비 거기 별표 쳐주세요. 압축비. PC분의 PE. 이게 6보다 클 때 2단 압축을 채용하는 거예요. 2단 압축을.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냉매 선도를 딱 그려요. 냉매 선도를 그렸을 때 저단 PL, 고단 PH죠. 그래서 압축비
자, 압축비는 제가 PL분의 pH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 녀석이 6보다 크단 말이에요. 6보다 커버리면 이 단위 냉동 능력을 얻기에는 동력 소비량이 너무 커지더라. 그래서 2단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2단으로. 그래서 압축비가 6 이상일 때 2단 압축을 채용한다. 자, 이거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증발 온도에 의한 2단 압축. 이거 뭐 암모니아는 35도, 프련은 마이너스 50도 이하일 때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되고, 우측의 그림은 제가 앞에서 다 그려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 번씩들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중간 압력 선정 별표 쳐주세요. 중간 압력 선정. 자, 그거 공식 외우셔야 돼요. 중간 압력 PM은, 자, 요렇게 요렇게 선도 올랐을 때 여기는 맨 밑엔 PL이고, 자, 이쪽은 PM이고, 맨 위에는 pH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PM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자, PM은 루트 P, 왜 이게 H가 돼 있지? 자, PL 곱하기 pH. 자, 요게 공식이죠.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중간 압력 구하는 공식. 2단 압축에서 중간 압력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한다. 자,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2단 압축 사이클 나오죠. 2단 압축 1탄 팽창. 제가 앞에서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 냉각기에서 증발하여 팽창 밸브로 보내지는 액의 온도를 낮추어 냉동 효과를 증대시킨다. 줄 거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성도 나오고, 거기 또 냉매선도 나오고, 밑에 뭐 효과, 냉동 효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냉동 효과, 그리고 뭐 소요일, 성적 개수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밑에서 위에 세 번째 오른쪽에 보면 즉부터, 즉 고압, 여기 줄 꺼주세요. 고압 압축기로 유입되는 냉매 증기를 공포화 증기로 만들기 위하여 저압 압축 후 중간 냉각된 가열 증기를 분리기로 유입시키는 사이클이다. 이게 중간 압력 완전한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이다. 그냥 말 그대로 2단 압축, 2단 팽창이에요. 2단 압축. 거기서 포인트는 완전 팽창이죠. 완전 팽창. 2단 압축 1탄 팽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보조 팽창 되죠. 근데 2단 압축 2단 사이클에서는, 2단 팽창 사이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 팽창 구간이 완벽하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2단 팽창이 붙는다. 2단 압축 2단 팽창이 되더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중간 냉각기의 기능 보세요. 요거 별표 쳐주시고, 중간 냉각기 기능 중요해요. 저압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를 강화시킨다. 자, 여기서 보면 저단 압축기 토출가스 쭉 올라가죠.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동력 소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거죠. 이쪽으로 강화시켜준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증발기에 공급되는 냉매액을 과냉각시켜 냉동 효과를 증대시킨다. 자, 여기서 이만큼 과냉각시켰죠. 여기 가냉각 시켰고, 그리고 고압 압축기에 흡입되는 냉매가스와 액을 분리시킨다. 리퀴드 액을 방지한다. 결국은 이게 더 내려가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건포화 압축이 되든가 아니면 약간 과열돼서 압축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해주는 게 중간 냉각기 역할이고, 중간 냉각기 종류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콤파운드 압축기, 요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한 대의 압축기 기통을 저단축과 고단축으로 나눠 두 그룹으로 기통을 나눠서 2단 압축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결국은 압축기 하나로 2단 압축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을 한 번씩들 보시면 되고, 그럼 넘어가서 이제 부스터, 요거 별표 쳐주세요. 부스터 압축기.
두 번째 줄 읽어보면 우측에 저압 압축기를 일반 냉동기의 보조로 사용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압 압축기를 일반 냉동기의 보조로 사용하는 것. 그럼 처음부터 읽어보면 로터리 베인식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냉동장치에서 저압축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응축 온도가 높아 저압가스를 응축 압력까지 압축하기 힘들 경우에 저압 압축기를 일반 냉동기의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은 다단 압축기랑 똑같아요. 2단 압축이랑 똑같은데 저단,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소형이죠. 현재 여기서 쓰는 것보다 더 소형을 이용해서 압축을 시키면 그 소형 압축기가 부스터가 되는 거예요. 소형 압축기가. 자, 이해하시겠어요? 부스터 압축기. 그래서 맨 밑에 줄 거 주세요. 약간 중간에 보면 중간 압력까지 압축하는 압축기를 부스터라고 한다. 중간 압력까지 압축하는 압축기를 부스터라고 한다. 여기 줄 거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온냉동 보세요. 이온냉동 설치 목적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온냉동이 뭐냐 하면은 자, 이온냉동은 그냥 말 그대로 사이클이 두 개라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클이 하나 더 설치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묶어줘요. 자, 이게 뭐냐, 자, 요게 응축기일 거고, 응축기. 여기가 증발기죠. 그럼 이쪽도 여기가 응축기고 여기가 증발일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요 1차 측 증발기가 2차 측 응축기를 응축시키죠. 그죠? 그래가지고 증발을 시킨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쪽 2차 측은 이제 저온부가 되는 거예요. 저온부. 이쪽은 이제 극저온이 되는 거죠. 극저온. 그래서 극저온을 얻으려면은 엄청 차가운 걸로 응축을 시켜줘야 된다. 왜? 이거는 극저온용 냉매니까. 극저온 냉매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응축이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요게 고단이고 이쪽이 저단측이 돼요. 그래서 한번 책에 읽어보시면 이온 냉동 방식은 극히 낮은 저온 마이너스 70도씨 이하 또는 마이너스 100도씨를 얻고자 할 경우 2단 또는 다단 압축 냉동 방법으로 한계가 있어서 냉동기를 저온용, 고온용으로 나눈 두 개의 독립된 냉동기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줄을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 방식에는 고온 쪽과 저온 쪽은 서로 다른 종류의 냉매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저온 특성을 갖는 냉매를 사용하여 초저온 장치를 증발기 냉매를 적당한 압력 하에 용이하게 증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냉매는 초저온의 연력학적 특성은 좋으나 상온에서는 고압이 되거나 인계온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온의 냉각수나 공기에 의해 응축이 곤란하다. 그렇죠. 응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고단측 증발기로 이 저단측 응축기를 응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줄 거 주세요. 따라서 저온측 냉동기의 응축기와 고온측의 증발기 캐스케이드 콘덴서를 조합시켜 열교환을 하게 함으로써 고온 냉동기의 증발기에 의해 저온 쪽 냉동기를 응축기를 냉각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갈로에 고온 쪽에는 응축 압력이 낮은 R12 또는 R22, 여기 고단 R12 또는 R22, 그리고 저단 측은 R13 또는 R14, 그리고 에틸,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계 냉매들을 많이 쓴다 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원리만 알면 되죠. 원리 쉽죠? 원리. 저단측 냉매로 극저온을 얻어야 돼요. 극저온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냉매들은 응축 압력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 상온에서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고단측에 증발기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이 증발기로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증발, 극저온 증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온 냉동 사이클에 냉매 사이클은 거기 나오죠. 이렇게 돼가지고 겹쳐지죠. 이렇게. 자, 이게 사이클이다. 거기 책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한번 보면 밑에 이원 냉동 방식의 특징. 냉매의 선택이 자유롭다. 뭐 다단 압축 방식보다 저온에서 효율이 좋다. 극저온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럼 마이너스 70도씨 이하 초저온을 얻을 수 있다. 마이너스 100도씨 이하일 경우 3원 냉동 방식을 사용한다. 3원 냉동 방식.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 3원 냉동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온축 응축 부하는 고온축 증발 부하가 된다. 이 선도를 찌아 보니까 선도가 나오네. 자, 보세요. 저온축 응축 부하는 저온축 응축 부하는 고온축 증발 부하가 된다. 요거죠, 요거. 그거 맞고, 사용 윤활유는 서로 다르다. 요 두 가지 다 다르다. 그리고 팽창 탱크가 필요하다. 자, 이거 보이죠? 캐스케이드하고 그리고 팽창 탱크도 설치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가나 다 나오는데 다만 줄 거 주세요. 고온 냉동기의 흡열량. 요거는 저온 냉동기의 방열량이므로 Q0 계산은 다음과 같다. 요 식은 한 번씩만 봐주시고, 그리고 냉동 열량 나오죠. 요것도 줄 거 주시고. 자, 어떤 건지 그냥 책에 보시면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다요 압축기 나오죠. 다요 압축기. 다요 압축기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갈로하고 암모니아용. 다요 압축기는 암모니아용이다. 그렇게 적어두세요. 자, 다이어 압축기는 암모니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다이어 압축 방식은 일명 블루스 사이클이라고도 하며 줄 거 주세요. 하나의 압축기로 압력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스를 동시에 압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냉동 사이클은 그림과 같이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다이어 분리기가 자,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볼게요. 다이어 분리기가 일종의 열교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 보면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분리기, 응축기. 팽창 밸브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증발기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이어 분리기에서 이제 액냉매만 증발기로 보내주고 가스는 다시 압축기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계속 그걸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은 옆에 보면 나오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팽창 밸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플래시 가스 나오죠. 플래시 가스. 자, 플래시 가스와 여기서 거의 오타죠. 플래시 가스와 여기서 분리된 액체는 2차 제2 팽창 밸브를 통하여 증발기로 들어가 증발되어 압축기로 들어가고, 분리기에서 증발 분리된 증기는 중간 압력으로 압축기에 흡입되어 행정 끝부분의 실린더에 뚫린 구멍으로 흡입된다. 동일 증발 온도에서 1단 냉동 사이클보다 능력이 좋다까지만 줄 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이어 압축기 방식의 사용 용도 나오죠. 브라인 냉각과 원료수의 예냉에 사용하며 흡입 압력의 조건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이 결정되어 용량 조절은 어려우나 한 대의 압축기가 사용되어 소요 동력이 적게 든다. 그 압축하고 여기서 잔류하는 가스는 재압축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동력을 써도 플래시 가스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냉동 효과가 좋아지고 이 동력 소비는 줄겠죠. 냉동 효과 대비해서.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3원 냉동 사이클 나오죠. 자, 3원 냉동 사이클 앞에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30도 시 이하의 초저온 냉동기에 사용된다. 이거만 줄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2단 압축도 끝났어요. 2단 압축, 2원 냉동까지도 끝났고,